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부실한 운영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참가자들이 조기 철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다른 참가국들의 의사를 고려해 잼버리를 조기 종료하지 않고 오는 12일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이탈 사태가 벌어졌지만 필리핀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잼버리 대표단은 폐막일까지 잔류를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평창, 경주, 부산을 포함해 타 지역 프로그램 진행을 권장했고 교통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22살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살인 예고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작성자 18명이 검거되는 등 흉기 테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은 도심 한복판에 장갑차와 특공대까지 배치했습니다. 어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은 정신질환 입원 치료 권유를 무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창 시절의 나쁜 기억이 범행 동기라고 말했는데 경찰은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 의원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늦은 구속이 증거인멸을 도운 셈이라고 말했고 민주당은 편파 수사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한낮 체감 기온이 40도 가까이 치솟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다음 주 중후반 동해로 북상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단 위기에 놓였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예정대로 12일까지 진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회를 중단하지 말자는 각국 대표단의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중앙정부가 직접 대회 진행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뒤늦게 안정세에 접어드는 분위기입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한 기자대로 야영지가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새만금 잼버리 현장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조기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오늘도 비 한 방울 없는 야속한 더운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잼버리는 처음 계획대로 오는 12일까지 완주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을 찾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회를 중단하지 말자는 각국 대표단 회의 결정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지적하신 것보다 상당 부분 문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완전히 만족할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참가자들이 야영장 더위에서 벗어나 한국의 자연과 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외 활동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냉방버스 100여 대를 추가 공급하고 샤워실과 화장실 관리 인력을 700명 이상 더 투입하는 등 대책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야영지를 살펴봤습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나 냉방버스를 어제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어 현장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걱정되는 건 내일 열리는 K-팝 콘서트입니다. 이런 더위 속에서 문제 없을까요? 네, 방금 전 정부가 K-팝 콘서트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단원이 떠난다고 해도 잼버리에 남는 인원이 여전히 3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이 공연을 보러 한 곳으로 몰리면 온열 질환자나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콘서트가 다시 열리면 거리 두기를 유도하기 위한 지정석이 무대 주위에 설치되고 세브란스와 서울대 병원 등 민간 의료 지원까지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20여 개 기업도 편의시설을 보수하거나 필수 물품을 제공하는 등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에 가장 많은 인원 4,500명을 파견했던 영국 대표단은 오늘부터 새만금 야영장을 떠났습니다. 순차적으로 서울과 성남의 호텔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미국 대표단 1,500여 명도 내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로 들어갑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잼버리 대회장 주차장에 짐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153개국 가운데 가장 많은 4,400여 명이 참가한 영국 대표단이 새만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영국 참가자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4,000명을 넘다 보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잼버리 대회장을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이들은 서울과 성남의 여러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There's amazing things to do in Seoul. I live in Seoul. I think it's an amazing city. So we will suggest some of the things that my children love doing in Seoul. And there's plenty, right? It's an incredible city. And it has some of the best parts of South Korea. So there's plenty of them to do here and have a fantastic time whilst in Korea. 참가자들은 조기 퇴영에 대해 무더운 날씨와 벌레 등을 이유로 꼽았지만 It was a really good opportunity to meet other people and to experience this. However, it's so hot that it hasn't been an enjoyable experience. Yeah, we were... 2016년 핀란드 잼버리에서 10대 영국 소년이 쓰러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싱가포르 대표단도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1,500여 명은 내일 평택 미군 기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미국 야영장에는 이미 짐을 뺀 텅 빈 텐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I can understand their decisions, but I wish they can stay with us and pay with us. 같이 못 있는다고 하니까 다들 끝까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 대표단이 철수하지만 대회장에는 36,000여 명이 남아 있습니다. 조직위는 세 나라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아쉽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물론 잼버리에 잔류하겠다는 나라도 많습니다. 남은 일주일을 무사히 잘 치러야 할 텐데요. 오늘도 조직위 내부에서는 혼선이 노출됐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일 코베라 필리핀 단장은 그늘막과 냉수, 의료진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하며 잼버리 야영장 잔류를 표명했습니다. And the Korean government for pooling all the resources to be able to provide the demands requested by different contingents for the last few days while they are in the camp. 아르헨티나 대표는 대원 2명이 온열 질환을 앓은 뒤 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Now, by recommendation of the doctors, they are doing the activities as usual because they are in good conditions according to the doctors.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는 대원들과 행사 이후에도 한국에 더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The weather did affect us because we came from more hot than this weather. So we are happy, and we want to extend another 2 weeks to extend the jamboree also. 영국과 미국 등의 이탈에 일부 참가국들이 잔류를 선언하며 행사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문제는 미숙한 운영을 해온 조직위원회가 오늘도 브리핑에서 혼선을 보여 앞으로 남은 일주일 무사히 행사를 마칠 수 있느냐입니다. 버스 비용은 그러면 지금 영국은 자비로 전부 출국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숙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퇴영한 국가에 대해서는 교통 등을 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나라마다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잼버리를 계속 진행하기로 한 만큼 지금이라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우려가 많았는데 강행하기로 했어요.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미국에 이어 영국 스카우트 대표단도 철수를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세계 스카우트 연맹까지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끝까지 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완벽하진 않지만 불편함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회의에서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는데요. 우리 측에 적극적인 설득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중단할 경우 국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예, 그러면 실제 현장은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하나요?
네, 뭐 한국이 이런 나라였냐,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비판 나왔잖아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중앙정부가 나서면서 수습에 속도가 붙긴 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쿨링버스와 화장실 관리 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됐고 효과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지시사항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문화, 역사, 자연관광 프로그램도 추가될 걸로 보입니다. 한국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인 만큼 그 부분을 10분 활용해서 악몽이 아닌 추억의 잼버리가 될 수 있게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다만 4만 명 가까운 참가자들을 어디로 어떻게 이동시킬지는 당장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안 기자, 개최 결정이 2017년에 났단 말이에요. 그동안 6년 동안 너무 방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잼버리 현장 6년이나 준비했다고 보기엔 너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여가부와 행안부, 문체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더니 누구도 나서서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꾸준히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사실상 모두 묵살한 셈입니다. 폭염이나 확보 대책, 비상상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또 아마 세계적인 계획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겁니다. 여기에 사전 대회격인 프레잼버리도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되면서 사전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2017년이면 전 정권이니까 그래서 누구 탓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손대는 일마다 최악의 상황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문재인 정부와 소속 정당 전현직 전북지사의 무책임한 작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후한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는 이걸 놓고 다시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해라 이런 식의 비난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대회 뒤에도 한동안은 책임 공방 이어질 가능성 큽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철수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술렁이는 게 사실입니다. 남녀가 같이 샤워하게 둔다 이런 가짜 뉴스에도 민감히 반응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주겠다고 잼버리장 입구에 줄을 선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은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수사 속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흉기난동을 벌인 22살의 최모 씨가 조금 전에 구속됐습니다. 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 씨에 대한 정보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때 영재로 주목받았고 특목고 진학에 실패한 뒤에 비뚤어졌다고 전해졌습니다. 먼저 정주영 기자입니다. 14명이 다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22살 최모 씨가 취재진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 등을 받는 최 씨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을 결심했습니까?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는 8분 만에 끝났고 최 씨는 범행 일체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린 시절 영재로 주목받던 최 씨는 특목고 진학 실패 뒤 들어간 일반고를 1학년 때 자퇴하며 비뚤어지기 시작한 걸로 전해졌지만 수사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또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에도 최근 3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쏠립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흉기 난동인데다 피해 규모도 중대,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캐묻는 동시에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겁이 나는 요즘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에 경찰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남역과 잠실역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전술장갑차와 무장특공대를 등장시켰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직접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역 도로에 총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과 전술장갑차가 나타났습니다. 계속된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에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한 겁니다. 금요일 밤이면 북적이던 강남역 거리는 눈에 띄게 인파가 줄어들어 한산했습니다. 항상 붐비던 강남역이랑은 다르게 사람도 좀 적고
저기 경찰차도 뒤에 막 서 계시고 그러니까 좀 더 무서운데. 주말에도 2인 1조로 방검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인파가 몰리는 역사 위주로 순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곳 잠실역도 흉기난동 예고가 있었던 곳인데요. 이렇게 전술 장갑차를 포함해 기동대 버스가 줄을 지으며 마치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잠실역 포함 서울 5곳과 서현역 등 전국 다중 밀집 지역 43곳에 특공대원 107명이 배치됐습니다. 상황의 심각성도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좀 든든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공대가 배치된 현장을 방문해 계속되는 살인 예고에 강력한 경고장을 꺼냈습니다. 정말 이제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과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종의 그 영웅 심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경찰은 살인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 예비 혐의를 적극 적용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어젯밤 경기도 용인에선 흉기를 들고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또 온라인에선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면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붙잡힌 작성자 중에선 10대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장가희 기자입니다. 흉기를 손에 쥔 남성이 한 건물 앞으로 걸어가더니 현관문을 연거푸 걷어찹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어디론가 걸어가지만 주변 사람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입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 용인시 포고급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거리를 배회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4분 만에 출동한 경찰이 40대 남성을 체포했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과 유사한 범행을 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10대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4살 A군은 어제 저녁 7시쯤 SNS에 경기 하남시 미사역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렸는데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한 뒤 오후 9시께 인근의 한 PC방에서 A군을 검거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살인 예고 게시물은 40여 건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 중 18건의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입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경찰은 장난으로라도 이 같은 글을 올리면 반드시 처벌된다며 엄중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끔찍한 사건의 살인 예고 글까지 넘치면서 주말 분위기가 편치 않습니다. 사회부 오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이 SNS에 올라오고 있는 이런 예고 글이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불안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3시 한 놀이공원에서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는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습니다. 보자마자 저도 좀 조마조마했는데요. 경찰은 즉시 200명을 투입해서 놀이공원 정문에서 작성자를 찾았습니다. 누구였느냐? 16살 A군이었습니다. 경찰서에 이미 동행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어젯밤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친구가 욕을 해서 홧김에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이런 것들이 유행?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온라인에서는 땡땡땡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병뚜껑을 발로 열거나 얼음물을 뒤집어 쓰고 기부를 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도전 모습을 SNS에 올리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최근에 흉기 난동을 일종의 도전 과제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살인 예고글에 유행에 참여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었던 것 역시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친구들 쫓아하는 성향이 큰 시기거든요. 큰 범죄인지 몰랐다. 딴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냥 했다. 장난이었다. 놀이였다. 이러한 식으로 해서 그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앞서는 16살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잡고 보면 나이가 좀 어립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3일 서현역 근처에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40건이 넘는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고
속속 지금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10대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토요일 12시 미사역에서 다 죽이겠다고 쓴 작성자도 14살이었고요. 경찰 조사에서 이 14살 A군은 심심해서 장난으로 게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북 구미와 서울 용산에서 붙잡힌 작성자 역시 미성년자였는데 경찰은 엄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글 때문에 시민들은 호신용품을 찾고 있고 지하철역에는 이런 호신용품이 전면 배치되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범죄로 이어지는지 또 모범 범죄도 우려되는데 가능성은 좀 어때요? 네, 일단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신림역 이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13일 만에 이 서현역 인근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신림동 이 사건 피의자 조선은 올해 초 홍콩 쇼핑몰 사건을 모방한 걸로 의심되고 있죠. 이처럼 전문가들은 SNS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범죄 영상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방적 자극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앞에 사람에 대한 거를 자극받아서 똑같이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걸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들으신 것처럼 특정 현상이 각인돼서 범죄 전염력을 높인다는 건데 우리가 단톡방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문 검색 강화하고 장갑차도 등장을 했는데 꽤 많은 곳에 장갑차가 배치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역 또 오늘 잠실역 등을 다녀가신 분들 여기 우리나라 맞아? 영화 촬영하는 거 아닌가? 또 군사정부 시절로 회귀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제법 하셨을 것 같은데요.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장갑차와 자동 소총을 든 경찰 특공대원들을 도심에 배치하면 초기의 범죄 분위기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 이런 치환 활동이 실제로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 경찰 내부에서도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면서요. 네, 엇갈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범죄가 시간과 장소 또 대상 이런 걸 안 가리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죠. 그래서 특정 장소 이 순찰로 막다가 다른 치안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총기 사용을 완화하자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흉기 난동에도 총기 사용을 강력히 주문했던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총기 사용을 주저없이 하라고 주문을 하지만 사실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회를 계기로 전반적인 한번 좀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지혜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도 흉기 사건이 있었죠. 대전의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성은 2년 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어제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칼로 찌른 겁니까?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선생님이 괴롭힌 건가요? 이 남성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고교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피해 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긴 했지만 둘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2년 전 병원에서 정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권유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이 정신질환에 따른 망상인지 사실인지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일단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약물 복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의식이 일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건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하라고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서울 강남에서 초고급 외제차를 몰다 길 가던 여성을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무슨 배경인지 김순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일 밤 8시 10분쯤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롤스로이스 SUV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가던 20대 여성이 양다리가 골절되고 머리 등을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랑 탔는데 박으면서 그대로 여기까지 날아왔나 봐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체포 17시간 만인 그제 오후 3시쯤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말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관련 내용이 담긴 병원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 관계자는 과실범이고 도주 우려가 없었던 만큼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선생님들이 오늘도 길 위에 섰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3주째 교권 회복을 외치는 선생님들의 간절함은 폭염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오늘 집회에는 숨진 서희초 교사의 유가족도 함께 했는데요. 그 현장에 박은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억울한 교사 죽음! 아동학대 처벌법을! 서울 정부청사 앞에 검은 옷을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쓴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무너진 교실과 교권을 회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권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권이 제자리에 섰을 때 평화로운 학급이 될 수 있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35도가 넘는 뙤약볕에도 교사 5만여 명이 모여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사망한 교사의 사촌 오빠도 참석해 동생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욕하고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고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몇몇 아이들의 모습과 동료 교사님들이 위와 같은 힘든 상황을 당할 때마다 동생은 자기 일처럼 너무 괴로워하고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교사들은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일원화된 민원 창구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훈육과 적절하게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전혀 하지 못하는 무력감 때문에 굉장히 힘든 현실입니다. 주최 측은 교사들의 집회가 서희초 사망교사의 49제인 다음 달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중 드론이 흑해에 있는 러시아 군함과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최근 두 나라가 흑해 주변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면서 전 세계로 향하는 곡물 수출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수중 드론 한 대가 거대한 함정을 향해 돌진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흑해 인근 노보로시스크 항에 있는 러시아 해군 기지를 공격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군함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온라인상에는 심하게 기울어진 러시아 군함이 촬영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노보로시스크가 공격받은 지 몇 시간 뒤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인근 해협에서도 러시아 유조선이 우크라이나의 수중 드론 공격으로 손상됐습니다. 두 지역 모두 러시아의 흑해 인근 요충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가 흑해 주변의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에 연일 폭격을 퍼붓는 것에 대한 보복성 성격으로 보입니다. Мы живем как на пороховой бочке. Не знаем, завтра проснемся или нет. Вот его знает. Вот такое. 양국의 주요 항구가 밀집한 흑해 일대에서의 충돌이 거세지면서 전 세계로 향하는 곡물 수출길이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미국 뉴욕의 중심부인 맨해튼에서 수천 명이 몰려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심지어 난투극까지 벌였습니다. 컴퓨터와 신형 게임기를 공짜로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우르르 달려나오는 사람들. 달리는 차 위에 올라타고 때를 지어 조형물 위에 올라가 고함을 지릅니다. 해산하라는 경찰의 요청에도 아랑곳 없이 출동한 경찰을 향해 물병은 물론 화분까지 집어던집니다. Police, a lot of people got arrested. Like police was trying to stop, like, and they were breaking cars and stuff. They broke the windshield. They broke mad windshields. 대낮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난투극은 고가의 선물을 주겠다는 유명 유튜버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We're giving away PCs. We're giving away. Hold on. We will be giving away PS5s. 결국 먼저 선물을 받으려고 도를 넘어선 난투극을 벌인 겁니다. 출동한 뉴욕 경찰은 최고 수준의 재난 대응인 레벨 4를 발령했고 해당 유튜버를 포함해 수십 명이 체포되면서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65 arrests, 30 of them are juveniles. 경찰은 이날 행사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며 폭동, 선동 혐의로 유튜버를 기소할 방침입니다. 올해 21세인 유튜버 세낫은 인터넷 생방송 플랫폼인 트위치 팔로워가 650만 명, 유튜버 팔로워가 400만 명에 달하는 유명 인플루언서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올여름 더위 끝이 안 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펄펄 끓었고요. 온열 질환으로 지금까지 20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카눈이 더위를 조금 밀어내줄까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더위를 부추길 것으로 예상돼서 걱정입니다. 유승우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버스 정류장. 버스를 기다리고자 마련된 의자는 텅 비어있고 정류장 바로 옆 그늘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늘은 5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담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더위를 충분히 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양산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낮 최고 기온은 35도 가까이 올랐고 광진 지역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 밀양이 37.8도로 가장 더웠습니다. 40도 안팎의 찜통더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를 웃도는 20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습니다. 문제는 남쪽의 더운 공기를 북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올라오는 6호 태풍 카눈입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에 있는 카눈은 경로를 180도 틀어 일본 남부에 상륙한 후 동해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27도 정도의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지 않고 세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져 더욱 철저한 온열 질환 대비가 필요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네, 바깥에 잠시만 있어도 금세 숨이 턱턱 막힙니다만 우리 군인들은 쉼도 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극한 폭염을 온몸으로 맞닥뜨리는 대구 공군 비행단 장병들을 우리 권영범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뙤약볕 아래 체감 온도가 무려 40도에 달하는 날씨.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활주로 표면은 58도까지 달궈지고 전투기 엔진 열기가 더해져 숨이 턱 막힙니다. 이동형 에어컨 한 대에 의지해 160kg 무게의 미사일을 장착하는 정비사들의 얼굴엔 금세 땀방울이 맺힙니다. 긴 바지와 이제 전투화를 신고 정비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2벌 내지 3벌까지 옷을 갈아입는 분도 계시고. 마침내 출동 준비를 마친 우리 공군 F-15K가 무더위를 뚫고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빨리 뛰어내려서 땀도 닦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종사들은 제가 입고 있는 조종복 위로 중력 가속도를 견디기 위한 G슈트까지 착용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움직이는 사우나가 된 상태로 임무 수행을 하는 겁니다.
땡볕 속에서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전투기가 물 세례를 받으며 숨을 고릅니다. 휴식 시간 시원한 팥빙수를 나눠 먹으면서 흐르는 땀도 잠시 식혀봅니다. 펄펄 끓는 폭염의 중심에서 장병들은 조국의 하늘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뜨거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대표팀은 부족한 점을 채우고 또 다가올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파리올림픽에서는 더 발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최형규 기자가 나가봤습니다. 16강과 그 이상까지 바라봤지만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돌아온 여자 축구대표팀의 표정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대표팀은 마지막 경기 최강 독일전에서 한 골을 넣고 아쉽게 비기는 등 유종의 미를 거뒀지만 1, 2차전 연이은 패배에 최하위로 대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벨 감독은 압박감과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다며 마지막 독일전의 좋은 분위기를 앞으로 이어가겠다고 이번 대회를 진단했습니다. 저는 아쉬워요. 경기 때 독일 저는 많이 행복해요. I think we saw against Germany how we can actually play.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고강도 훈련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대표팀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만회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아직도 우물안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많이 보고 많이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 아시안게임 있는 거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은 추신수를 넘어 한국인 메이저리그 최다 도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1회 안타 이후 시즌 23호 도루에 성공하며 2010년 추신수의 기록을 깬 김하성은 내친 김에 3회 최다 도루 기록을 24개까지 늘렸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무더위에 많이 지치시죠? 전국에 열흘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덥겠는데요. 경주와 밀양, 화순이 일제히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을 포함한 내륙으로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지나지 않을 때는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고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울이 26도에 머물면서 곳곳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이 35도, 남부지방도 광주가 36도, 부산 35도까지 올라 전국적으로 무덥겠습니다. 한편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은 다음 주 월요일 북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서 일본 규슈를 관통하겠고요. 목요일에는 울릉도 남동쪽 해상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태풍의 진로에 가까운 강원 영동과 영남 지역에는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내셨습니다. 오늘도 잠 못 드는 밤입니다. 잠시 영상으로나마 시원함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